들을래? 저희 지도 교수님한테 안길 교수님 나오시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홍석 선생님만 다쳤으면 좋겠어요. 진료를 하면서 뉴스를 보니까 현재 이 기술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연구진이 제가 관심 있다 분야에 문화적으로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문제는 대하줄기세포입니다. 그늘에 있을 건지 양지로 나올 건지 결정해. 그렇다면 서울대 조사위원회에서 내린 처녀생식 결론 문제가 없는 겁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정말로 그 처녀생식에 의한 거라면 모두 동형접합으로 변했으니까 8번만 나와야 되지. 만들 때 8번. X의 염색체에만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X 염색체 마커 한 500개 정도의 동영상 중에서 상당수는 Y 염색체도 공동으로 존재하고 있는 마커들이었습니다. 생각하는 오류율은 0.02%, 그리고 논문에서 말하는 오류율은 2.3%, 100배 차이가 납니다. 서울대 조사 별천재입니다. 자기들이 조사해놓고 자기들이 취합해놓고 이걸 숨겨버린 거예요. 다 놓고 그림을 다시 그려봤더니 저 그림 안 나옵니다. 저 그림 속인 그림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배반포 기술에 대해서 서울대 조사위원회 위원장이 공식 발표문과 다르게 납득이 안 되네. 납득이. 봐봐. 자, 알지? 스네이크. 좀 이렇게 못 맞나?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핵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비벼? 막 비벼. 이렇게 존나 비벼. 그리고 뾰족한 침으로 투명대를 전체로 존나 일로 갔다 저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존나 비벼. 근데 구멍을 내고 그와 같이 압력을 가해가지고 막 비벼. 환상. 요 핵을 저렇게 없애고 여기에 우리나라의 어떤 교육이고 과학사에서 굉장히 커다란 그런 공정으로 기록이 되고 피해자는 가해자로 생각하고 되고 그리고 그런 기술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20년 전을 돌이켜보니까 왜인지 모르죠. 이렇게 저처럼 이 사건에 관련이 많은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어떤 인연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가 사실 이제 의과대학에서는 지금은 불교 신자지만, 당시 이제 카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 서울의대 카톨릭 학생회에서 어떤 그 의료봉사 활동을 제가 진행을 했었고요. 거기서 그 카톨릭학교에서 같이 봉사 지도 교수님이셨던 분이 바로 안규리 교수님이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진료를 하면서 뉴스를 보니까 저희 지도 교수님이었던 안규리 교수님 나오시고 황호석 교수님이 같이 공동 연구를 하시고 또 그런 분야가 제가 처음에 꿈을 꿨던 어떤 신경 그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난시병을 치료할 수 있는 줄기세포 연구였고 저는 굉장히 마음속으로 성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PDC 차업이 11월에 딱 터졌죠. 이렇게 되니까 사실 저도 저는 그때까지 사회참여 같은 거는 거의 해본 적이 없었고요. 어떤 운동권, 어떤 그런 데모도 사실 잘 해본 적이 없었던 그냥 평범한 학생 또는 시민이었는데 어떤 그런 분야가 제가 관심 있던 분야에 문화적으로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좀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과학적인 학계에서 NT1이 처녀생식이냐 복제되기 분야를 다툼을 할 때 있어서 그 하버드 논문이 항상 스탠다드로 지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논문이 여러 가지 통계적이라든지 또 여러 분석 방법에 있어서의 미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이제 저희들이 레터 형식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반론 형식으로 학술지에다가 이의를 신청해서 만약 받아들여진다면 견해를 충분히 실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정 선생이 발명한 거 제가 광고는 제가 합니다. 거기서 1000개의 마크를 하나의 블록으로
그림을 그렸다. 사실 처음에 법정에서 그 그림 보고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아니, 쇼크 받았어요. 근데 그 그림을 요번에 일일이 까보니까 자기네가 빨간색을 만들려고 이 블록 단위를 지들이 막 옮겼어요. 하버드의 규칙, 하버드의 데이터를 다 놓고 그림을 다시 그려봤더니 저 그림 안 나옵니다. 저 그림 속인 그림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입니다. 가운데 한가운데 중심절 부분에서 파란색이 하나라도 있으면 복제인데요. 있습니까? 여러분 잘 찾아보십시오. 이게 1번 염색체, 2번 염색체, 3번 염색체, 4번 염색체, 5번 염색체. 복제 증거 하나 발견됐죠? 또 있습니다. 6번, 7번, 8번 두 번째 발견했습니다. 12번 세 개가 발견됐습니다. 이렇게 5번, 8번, 12번 염색체에서 복제 증거가 발견됐는데 그 논문의 핵심은 그 S&P 검사가 2.3%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5%까지는 이형접합이 있어도 무시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핵심 논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2.3%의 정확도라고 했지만 그 S&P 검사 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라면 99.8%, 0.2% 정도 오류밖에 없어야 되는데 우리 10배가 넘는 그런 그 오류율이 논문에 기재가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어떤 오류율을 측정하기 위해서 X 염색체에서만 발현하는 S&P 마커들에서 오류율을 측정을 하면서 그 X 염색체에만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X 염색체 마커 한 500개 정도 되는 것 중에서 상당수는 Y 염색체에도 공동으로 존재하고 있는 마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원래는 이제 X 염색체 하나만 있으면 말씀드린 동형이 나와야 되는데 Y 염색체에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E형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생각하는 오류율은 0.02%, 그리고 논문에서 말하는 오류율은 2.3%, 100배 차이가 납니다. 자기들은 마치 하나의 블록이 1000개로 다 그린 거냐, 논문에는 그렇게 기술되어 있는 굉장히 통계적 오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지금 시간 관계상 말할 수 없는 오류들이 있는데, 그런 잘못된 오류들은 반드시 학회에서는 수정돼야 될 거고, 그럼 이것을 수정하는 권한은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없고요. 황 박사님이 그 NT1의 어떤 가지고 있던 그런 권리가 있으셔서 만약 하신다면 황박사 연구팀에서 주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제가 참여를 원하시면 저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만약 주어진다면 영광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서울대 조사위원회에서 내린 처녀생식 결론, 문제가 없는 겁니까?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네. 이제 단적인 예를 한 두 가지만 들어보겠는데요. 이제 서울대 조사위가 1월에 그 돌연변이로 인한 어떤 그 유전자 변형의 가능성을 실제로는 발견하고서도 그 언론사에만 살짝 알려주고 거의 발표를 안 한, 숨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그 우리가 이형접합, 동형접합이라는 용어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형접합이라는 것은 이렇게 그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받은 염색체에서 유전자 패턴이 8번, 12번으로 지문검사 각각 다르게 나온 거는 다르다고 해서 이형접합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똑같이 이제 검사했을 때 8번이라고 하면 이것을 동형접합이라고 해서 같다는 의미거든요. 네. 그런데 그 NT1을 조사를 해보니까 여러 개 주기세포는 똑같은 유전자의 지문검사인데 8번, 11번으로 나온 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상당수는 그 E형이 아니라 동형인 8번 하나만 나온 것이 이렇게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그 처녀생식에 의한 거라면 그 모두 동형접합으로 변했으니까 8번만 나와야 되지, 만들 때 8번으로 되는데 갑자기 배양 중에 11번이 생길 수는 없거든요. 따라서 이것은 처녀생식으로 생겼다기보다는 원래 8번, 11번이 있다가 배양 과정에서 11번이 사라져서 이게 없어지거나 또는 8번만이 복제된 그런 형태의 어떤 돌연변이
편일 것이다. 또 서울대 조사회가 한 걸 보니까 미즈메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11, 10이라는 어떤 그 두 개의 피계가 보이다가 또 11, 11만 보이는 어떤 그 미즈메디 7번에서 나타난 변화인데 이게 수정란 배아줄기 세포에서도 분명히 관찰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 미즈메디 그 줄기세포가 천여생식 줄기세포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따라서 다시 8개에서 8개가 다르다가 아니라 8개가 이런 E형에서 동형으로 바뀌었는데 이 패턴이 정말로 천여생식을 증명하는 근거라고 보기엔 조금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이용접합 소실의 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자료가 어디였을까? 누구의 자료였을까요? 서울대 조사 별첨 자료입니다. 자기들이 조사해놓고 자기들이 취합해놓고 이걸 숨겨버린 거예요. 이러한 이용접합 소실의 증거가 있다라는 것을 아예 언급하지 않고 천여생식이다라고 단언을 했어요. 서명을 했습니다. 조사위원 10명이 다 모니터에 띄워놓고 서명을 했어요. 독립기구라서 서명을 하면 끝입니다. 누가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손을 댔습니다. 서명 당시에 154쪽이었던 조사 보고서가 누군가 3분의 1을 싹 지우고 46쪽만 공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청생이력을 왜 현재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20년이 지난 성석 박사님이 줄기세포가 그럼 지금 그 말년 유도만능 줄기세포가 있는 현실에서도 유용한가라는 데에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얼마 전에 줄기세포 학회에 참석해서 우리 정말 선생교육법이 규정에서 얼마나 그런 연구 활동가 될지라고 가서 봤는데 가서 보니 사실 너무나도 처참해 줍니다. 어떤 그 줄기세포 연구의 뜻을 가지고 20년 전에 이미 그 성체줄기세포로 대학을 해서 환자들 치료하던 의사 선생님들이 한 번도 지금 치료하지 못하고 계시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대학이 금지되어 있고 또 그런 것을 시도하려고 하면 치료기관이 아니라 연구 목적으로 그 첨단 대상 의료기관들 지정을 받아야 되고 그 절차가 너무나도 복잡하고 왜냐하면 정법적으로는 너무나도 규제가 많고 그리고 많은 돌과 시설을 하지만 실제로 연구용으로 그 줄기세포를 치료하는 시도해볼 뿐이지 치료 목적으로는 전혀 사용할 수 없고 그러니까 비용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는 줄기세포, 특히 배양을 해서 실제로 환자에 도움되는 줄기세포는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일부 상품으로 개발된 연골이라든지 이런 완전히 허가된 일부 제품 말고는 저희 현실에서는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환자분, 특히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의료기업 환자분들이 그냥 일본으로 비행기 타고 아직도 많이 가고 계세요. 얼마 전에도 간다고 저한테 얘기하시고 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현실이라는 것을 조금 정치하시는 분들께 좀 알아주셔서 실질적으로 연구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자유로운 환경에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IBS, 유도만년줄기세포가 지금 현재 모든 것이 답인 것처럼 되어 있는데 황홍석 박사님의 연구가 지금도 의미가 있는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본 같은 경우에서도 IBS로 어떤 그 돌연변이를 통제하기 많은 노력을 했고요. 실제로 메이저 어떤 큰 돌연변이들을 잡는 성공하고 있지만 그 자잘한 어떤 돌연변이들은 아직도 통제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정말 환자들한테 이식했을 때 바로 암이 된다든지 이런 큰 부작용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10년, 20년, 30년 지나서 암이 되지 말라는 부작용이 없고요. 그래서 아직은 조심스럽게 관찰하면서 혹시라도 부작용이 나는지를 관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황은석 박사님이, 황은석 교수님께서 지난 이 체세포 복제줄기세포 방식은 이미 복제가 돼서 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그 개들은 모든 장기로, 장기 세포들로 건강하게 분화가 다 잘 됨을 확인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난자를 통해서 세포를 초기화 상태로 돌리는 것이 가장 내처럴한 방법이고 어떤 약물이라든지 유전자라든지 이걸 통해서 다시 비활성화를 다시 일분화 상태로 돌린 다음에 이식했을 때
분화가 아무리 시켜져 있더라도 다시 미분화되는 처리가 또 암으로 갈 수 있는 것이고, 그게 뭐 다른 미토콘드리아 질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서는 또 이 체세포 복제질이 많이 치료하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동성이 아직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조금 알려드리시고요. 어떤 과거의 일들이 이제 20년이 지났는데, 그럼 이제는 우리가 정부에서 정편법을 개정하고 시행령을 개정해서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인 주기세포 연구를 또 키우겠다라는 것을 작년에 대통령께서 분명히 설명하셨는데, 그러면은 그것이 지금 현재 5월달에 시행령에 규정되고도 굉장히 통과가 될 것 같은 분위기로 보도는 됐지만 사실은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 사건이 말씀하셨던 대로 조피디님께서 어떤 잘못된 처음에 구슬을 잘못 꿰서 정말 이게 잘못 틀어진 그 사건을 잘못 마무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어떤 줄기세포 과학사에서 굉장히 커다란 그런 오점으로 기록이 되고 피해자는 가해자로 등록이 되고 그리고 그런 기술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이 기술은 아직은 이제 뒤돌아가는 정도에 불과하다라는 어떤 그런 선입견, 그것을 바로잡는 일을 바로 과거의 이 황우석 교수님의 사건을 올바로 기록하고 또 과학적으로 잘못 또 어떤 과학적이지 않은데 어떤 그런 동기학적인 오류, 그림의 오류, 여러 가지 분석의 오류로 전편된 하버드 논문이 지금도 현재 과학계에서 NT1이 천연생식이라는 결론으로 저희 현실을 바로잡음을 이걸 통해서 정말 우리나라의 줄기세포, 의학, 재생의학을 바로잡는 그런 어떤 첫 발걸음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에서 저는 이 일을 좀 하게 됐고요. 세포를 만드는 전 과정의 동영상입니다. 이게 실제 사람의 난자입니다. 사람의 난자에서 레이저 빔을 통해 가지고 그 핵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뾰족한 침으로 투명대를 저처럼 문질러 가지고 투명대 구멍을 내고 그와 같이 압력을 가해 가지고 핵을 난자 밖으로 내보냅니다. 여기가 지금 이게 핵입니다. 요 핵을 저렇게 없애고 여기에 환자의 체세포 하나를 주입을 해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배양 기술을 통해 가지고 아주 상태가 좋은 복제 배아로 만듭니다. 이 복제 배아에서 줄기세포로 가는 부분이 요 내부 세포 덩어리라는 그 부분인데, 예전에는 저것을 꺼내기 위해서 그 단백 분해 요소로 저걸 녹여줬습니다. 이 녹여줬을 때 여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요즘에는 레이저 칼로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레이저 칼로 저걸 이렇게 가뿐하게 잘라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줄기세포의 꿈은 신화가 되기도 하고 괴담이 되어 추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화와 괴담 사이 과학은 없었습니다.